들리는 순간에 박서준 씨가 나온다. 아이유 씨하고 박서준 씨 나오는 영화 그거잖아요. 박서준 씨하고 아이유 씨가 이제 출연해 주셨고 네. 드림이라는 영화인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어색했죠.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국제 대회인데 2010년에 첫 번째 출전했던 그 실제 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아 실제 이야기를 각색을 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각본을 쓰신 지가 꽤 오래되셨나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작품을 무려 1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게 사실이군요. 이게 한 번 이제 제작이 무산됐던 작품이에요. 홈리스가 축구하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암묵적으로 우리는 아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런 합의가 이제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또 군대에서 축구도 아니고 홈리스 축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을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거절을 좀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 통틀어서 받은 거절보다 이 한 작품에 받은 거절이 야 이 작품이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긴 하네. 홍대거든요 주인공 이름. 예. 예, 윤홍대 그 매형 이름. 아, 실제 매형 이름이에요. 아 이게 매형 이름이에요? 예, 되게 좋아요. 그거 그럼 혹시 아이유 씨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소민. 소민 이소민인데 그거는 제가 영화 하기 전에 시나리오 공부 막 이렇게 할 때 그 라스트라다라고 그 옛날 고전 이탈리아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젤소미나라는 캐릭터 제가 예. 좋아하는 젤소미나 캐릭터가 있는데 젤소미나 소미나 소민 해가지고 그냥 소민으로. 이제부터 내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은 소민이다. 그럼. 이게 사실 감독님의 작품에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네. 환동, 범수, 인국은 거의 이제 매 작품마다 등장을 한다고 하는.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노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친구들 이름 갖다 쓴 건데 진짜 실제 친구들 이름이에요? 한동이 현대 자동차 그 서비스 센터 그럼 범수 씨는? 범수가 저기 운송 그 사업하는 회사 다니고 인국 씨는? 인국이 부천에서 바이크 그 대리점 하세요? 대리점 다 어릴 적 친구들이시네요. 이러니까 더 진짜 그 극중 캐릭터가 더 좀 친근해지긴 하네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병헌의 말맛은 정평이 없게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요거 이제 써니의 명장면이죠. 요거 이제 그 욕 배틀 장면. 네네. 요거 감독님이 쓰셨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사실은 강은철 감독님이 다 쓰셨는데 네. 제가 이제 각색 작가로 참여하면서 약간 거의 보조 작가 느낌으로 네. 그냥 그 강은철 감독님 집에서 사실 글 쓴 거보다 설거지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감독님의 오더가 좀 너무 어렵긴 했어요. 이게 욕처럼 들리지만 해석해보면 욕은 아닌 전라도 방언 뭐 이런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어렵네. 그거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는 직접적으로. 욕은 아닌데 야, 팬들이 진짜 늦어가 없는 년들. 현명, 이놈의 주둥박 좀 봐. 신랑 알면 정남이 떨어진다고 돌가생에 연결지도 않는 시퍼런 북승을 간질대로 확 들이다가 별채를 탁 쑤셔가지고 눈탱이가 대갈 빼고 자다 주사발을 주둥박이 졌구만. 거가 이거를 감독님이 그래서 그거를 딱 써서 그 감독님께 드렸더니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칭찬에 인색하신 분인데 그래서 칭찬 안 하셨어요. 반전이 없었네요. 인색하신 분인데. 야 인색하신 분인데 예. 칭찬을 해야 역시가 되는데 그냥 패스가 됐다라는 게 칭찬이죠. 저한테는 이제 칭찬. 아니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다가 돌연 이제 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힘내세요 병헌 씨를 내놓게 돼요. 이게 이제 영화 감독 준비생 이병헌의 고군분투 자전적 이게 본인의 이야기를 여기다 녹인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좀 보여야죠.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맞아, 조금 무모하게 그렇게 이 시놉시스에는 이제 그때 감독님의 일상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는데 병헌 씨의 꿈은 영화 감독이다. 그는 입봉 준비를 위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다. 병헌 씨의 생활은 나태함의 표본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잠에서 깨어 한글 파일을 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8시간 이상이 걸리며 어렵게 노트북 앞에 앉아도 1시간 넘게 영화의 제목과 폰트, 글씨체만을 고쳐보다가 밤이 되면 다시 술집. 근데 이게 좀 격하게 공감 가는 게
한글 파일을 여는 데까지 그러니까 무려 써야 되지. 아유 일어나야지. 아이고 잠깐만 물 한 잔만 먹고 하자. 또 물 먹고 이렇게 있다가 야 오늘 날이 너무 좋다. 아유 근데 또 나는 이러고 있어야 되는구나. 3단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책상에 앉기, 노트북 열기, 그렇지. 인터넷 검색 안 하기. 그걸 다 거쳐야 이걸 깨야 몇 자를 쓸 수 있는. 이게 너무 웃겨요. 막상 앉아도 폰트하고 글씨체. 아, 근데 저는 이 디테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아 이런 거 참 진짜. 예. 이제 극장에서의 그런 거보다는 업계 분들이 그걸 많이 봐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 뭐 이렇게 만들고 신인 감독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업계 분들이 많이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럴 때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잘 안 됐는데 오히려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업계에 눈에 띄는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한참 프로그램을 엑스맨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엑스맨 그 제작진에서 그 상대 프로였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MBC인가 방송된 프로. 야,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연출하는 사람이 편집을 되게 잘해. 근데 프로그램은 잘 안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김태호 PD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 알려지는 그런 게 좀 그렇죠. 이게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아마 업계에서 뭔가 이병헌 감독님의 능력을 이걸 캐치해내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병헌 감독님의 패기는 2년 뒤 또 이제 빛을 드디어 발합니다. 영화 이제 스물이 304만 명 흥행을 하면서 말맛의 달인으로 춤으로의 드디어 주목을 받게 돼요. 네가 나지 않겠어? 나이를 얼마나 먹어야 이딴 사랑 타령을 안 하게 될까요? 그거 좀 힘들다고 물어버릇하지 마. 어차피 내일도 힘들어. 그 스물이라는 시나리오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한참 공부하고 습작하던 시절에 팔았던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감독님들을 좀 거쳐서 그것도 제작이 무산된 그래서 한 6년 만인가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써왔던 거예요? 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야, 이것도 이야기가 재밌어지네. 와, 이거는 뭐 약간 운명 같은 거 아닙니까? 반가웠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너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이 감정도 있었고. 아니 특히 이제 요게 이제 김우빈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압권이었고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다라는 평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물 캐스팅을 할 때쯤 우빈 씨가 이제 막 떠오르랑 말랑 이렇게 라이징한 이런 그런 위치였고 시나리오 한 중간쯤 정도 썼을 때 이제 상속자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제작사랑 저랑 이제 좀 통화를 급히 하게 됐죠. 요거 안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막 시나리오가 막 이만큼씩 들어가 너무 화가 뜨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저기 대표님이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 미친 척하고 한번 넣어볼게 해가지고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어요. 운 좋게 또. 야 이게 또 참 그렇게 또 연이 닿으려니까 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스물을 상징하는 명대사가 거 좀 힘들다고 울어버릇하지 마라. 어차피 내일도 힘들다. 이야. 이거 정말 제가 너무 말하고 싶었고 어디서도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있었어요? 네. 우리한테 또 해주신 거. 뭐냐면은 이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말한 게 얼마나 유통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이게 제가 쓴 대사가 아니거든요. 누가 쓴 대사예요? 그냥 그 SNS에 떠도는 재밌는 말귀 같은 거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쓴 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제가 한 말이 아닌데 자꾸 그게 제가 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를 네, 그 아직도 제가 한 무슨 저는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 귀가 훔치는 말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멋있어요. 그 뭐 앞에서 SNS에 유재석의 뭐 명언 뭐 11가지 그래서 뭐 제가 있어요. 근데 그 유퀴즈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얘기가 제가 했다고. 근데 이게 이쯤 되면 그냥 본인이 하시는 아니 걸로 제가 한 게 하셔도 저는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명언 앞에서 할 해가지고. 수 있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어떤 교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병헌 감독도 요게 이제 저의 입장도 같습니다. 그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11가지 그거 제가 귀를 훔치지 마 그거 있죠? 그거 제가 아니에요. 그 이병헌 감독 본인이 한 거는 뭐 있어요? 예를 예? 들면 본인이 그래도 한 것 중에 제가 한 얘기? 예. 뭐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 가만히 있어. 그거 제가 한 말. 뭐 엉망진창이네. 너의 하루가 망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어. 아침에 일어났니? 왜 일어났습니다. 야 잘됐다. 오늘 너의 하루가 엉망진창이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아침에 일어난 사람한테 아 죄송합니다. 그 티키타카잖아요. 티키타카? 아. 티키타카. 우리의 티키타카. 요런 디테일 좀 재밌어 하십니까? 요런 네, 재밌네요.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엉망진창. 예. 아 여기 좋다. 아. 감독님의 디테일이가. 그러니까 연출이 들어가야 되는 이거야. 아 역시 이러니까 감독님이 있어야 돼. 드디어 초대박 작품. 예, 극한 직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626만 관객으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3분의 1이 그렇죠. 예,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흥행이죠.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천만 영화를 연출한 최연소 감독. 그 기록은 뭐 아직도 깨지지 않았고요. 아, 이게 참 대단하네요. 이때 좀 진짜 이렇게 흥행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 정도까지는 이거 좀 깔끔하다. 그래도 망하진 않겠다. 우리가 BEP가 200 몇만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그거 넘길 수 있겠다. 투자 손실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은 그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좀 무서운 게 좀 생기더라고요. 약간 그 몇 년 전에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이런데 여기서 이 정도 관객 수가 나왔다는 건 잘못된 현상이다. 기형적인 현상이고 우리 사회 어느 한 곳이 고장나 있다. 그래서 술 먹어서 농담으로 아니, 너무 이제 저희가 어마어마하니까. 만든 영화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지? 무서웠어요. 한 1,200만 넘어가면서부터 멈출 것 같질 않으니. 아니 이게 저 극한 직업의 순 제작비가 65억, 누적 매출이 놀라지 마십시오. 1,396억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역대 국내 개봉작 중 매출 1위. 이게 런닝 개런티로 했으면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그냥 뭐 조금 그냥 조금 제작진은 조금 이렇게. 그 만약에 이거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뭐 좋은 거 드시고 하셨겠죠. 그분들이 축배를 터뜨리셨겠네요. 맞죠? 사실은 네, 제가 막 제주 넣으면은 이제 그분들은 잘한다. 잘한다. 자, 극한 직업 이후에 어떤 감독님께도 좀 변화가 많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집에 뭐 이렇게 좀 크고 작은 또 변화들. 예. 차량이 조금 더 커졌습니까? 없던 게 생겼습니다. 아, 없던 차. 야. 예. 뭐 시동 걸면 소리가 뭐 따당당당당. 그냥. 그 왕갈비 맞아요. 치킨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예. 근데 그때 사용했던 치킨이 프라이드 치킨 106마리, 왕갈비 치킨 249마리, 생닭 88마리를 사용하셨다고. 많이 죽였구나. 이거 현장에서 좀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왜요?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감독이 미술 소품 먹으면 부정 탄다 그래가지고. 미신이 있어요. 저희도 있잖아요. 그 소품, 예전에 소품, 네, 소품. 음식 그 집어 먹으면 3년 캐스팅 안 된다고. 네네네. 평소에 미신을 안 믿는데 제가 그 또 약간 직업에 또, 대한 예.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아, 건들지 말자.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이제 한 작품 했으니 데뷔를 했으니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강박이 생겼어요. 욕심보다는 나도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연출자로서 이런 창의적인 무언가를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걸 막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모든 것을 통제해가면서 내가 이 영화라는 공동 작업을 깨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만들고 이랬다간 병 나서 죽겠더라고요. 다음 작품은 정말 마음 편하게 잘하는 거 그냥 휘둘러야지 뭐 이 느낌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평가가 좋더라고. 네. 2019년 그 해에 기생충이 전 세계 영화제를 휩쓸 때 저는 이제 관공서 감사패를 다 휩쓸고 다녀. 경찰청, 수원시, 인천시 감사패만 3개. 수원시는 수원 통닭, 경찰청은 그냥 경찰을 소재로 한. 인천시는 제가 인천 출신이라 자랑스러운 인천인 대상 뭐 이런 거. 이제 다음 작품이 이제 극한 직업이 이어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이게 뭐 대사량이 어마어마하게
이 작품이 또 많잖아요. 그렇게 유치한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 자신감. 나도 빨리 성공해서 유치하게 살고 싶다. 성공하려면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어떠한 절대적 방식이 어떠한 공식들을 따르게 하는 거죠. 성공한 드라마들의 공식. 촬영하면서 배우분들은 좀 어땠습니까? 좀 힘들어하진 않았습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으로 정말 마음껏 떠들어 보겠다. 어떤 기교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난 그냥 계속 떠들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줬으니 배우분들은 현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대사 연습하고 있는 거 보면 약간 좀 외면한 적도 있고 그래서 괜히 미안해서 너무 힘드니까. 저 부르면은 어쩌지 괜히 찔리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드라마에서 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멜로와 치즈를 아직도 가끔씩 맥주 마시면서 틀어놓을 만큼 좋아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구부의 뭐 나 힘들어 안아줘라는 아주 단순한 그 수많은 많은 그 대사 중에 너무 단순한 그 짧은 그 한마디가 좋더라고요. 그냥 이 말을 하려고 이 드라마를 한 건가 싶은 약간 전체적인 뭐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고. 나 힘들어. 안아줘. 같은 해에 극한 직업의 천만과 멜로가 체질. 이게 사실은 시청률이 1%지만 이거는 체감적으로 1%가 아니거든요. 화제성은 뭐 우리 멜로가 체질 종방연 때 감독님이 미적지근한 3%의 시청률보다 1%가 더 섹시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술 먹고 말을 해가지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진짜 준비해간 말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것처럼 끝나는 느낌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알죠. 격려와 나도 같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 말인데. 멋부리려고 한 말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감독님도 멜로가 체질이십니까? 아닙니다. 네, 뭐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약간 스타일이 그 약간 저돌적인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조셉은 좀 사랑에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적극적이고. 사랑의 문을 놓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 네. 딱딱딱 계십니까? 문 그래도 열어. 막 100번 놓고 하면 두세 번은 되잖아요. 저는 되죠. 약간 저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좀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제가 한 3번 정도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딱 끝내요. 깔끔하게. 세 번도 깔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인 차원에서 한 번만 더 해보는 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네. 2번 정도. 2번 정도로. 한 번 확인을 하고 안 됐을 때 한 번 더. 세 번은 갸우뚱, 네 번은 질척. 그거는 진짜 적이에요. 2번으로 정리할게요.